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돌아온 자동차 교육방송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양하고 풍부한 자동차 지식과 정보를 유익하고 재미없게 들려드리는 자동차 교육방송 자동차 평론가 류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얘기 까먹고 있었는데 결국은 또 하네. 네, 저도 떠올리느라고 좀 이렇게 머리를 굴리느라고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아무튼 2021년 돼서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이게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도 좀 거시기 했고 그래서 11월 달에 저희가 마지막 방송 업로드 하고선 12월 내내 펑펑 놀았죠. 뭐 사실은.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돌아오고서는 일단 올해는 우선은 다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이놈의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좀 정리가 좀 돼야 빨리 그래야 저희도 좀 자주 찍고 자주 모이고 더 좋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조금 더 여러분들과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교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하려던 얘기를 계속 저는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탔던 차 이야기의 2편이 됩니다. 이게 제가 탔던 차들 얘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 차 타면서 무슨 일도 있었고 또 이것도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독자나 뭐 예전에 독자하셨던 분들이나 뭐 시청자나 팬들에게 들은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보자. 네. 하는 게 이거의 취지였었고요. 구분 기준은 제 이름으로 직접 등록해서 소유했던 차들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이제 중간에 그래서 이제 신차도 있었고 중고차도 있었고 뭐 국산차도 있었고 수입차도 있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받았던 차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다임러 크라이슬러, 그러니까 크라이슬러 코리아이거나 혹은 뭐 FCA 코리아거나 거기에 근무하던 시절에 탔던 차들도 있었고, 그건 또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터사이클도 있었죠. 네, 지금 타고 있는 스쿠터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까지를 보면은 한 25년 동안 탔던 차가 8대고요. 모터사이클로 한 6대 정도 됩니다. 근데 뭐이 중에 자료가 아예 없는 것들도 있고 네.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보관이 안 된 것들도 있어서 실제로 뭐 말씀드릴 거는 다 저렇게 말씀드릴 것 같지는 않아요. 여하튼 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들어오기 전에 훑어봤는데 아마 여태껏 타셨던 차들 얘기 중에서는 아마 오늘이 가장 포인트가 되는 순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이거잖아요. 네. 이코 얘기하고 그다음에 티비런 스페셜 얘기를 했었었는데 티비런 스페셜만 해도 사실은 미친 짓에 가깝긴 했었죠. IMF 시절에 월급 얼마나 된다고 그 돈 갖고선 저걸 사가지고 2년 동안 지지고 못 가면서 튜닝해서 타고 저렇게 그 멀쩡했던 차가 이렇게 저 1번 딱지 붙이고 저런 식으로 바뀔 때까지 난리를 피웠었으니. 그래서 지난번에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으니까 그거는 한번 이제 바로 전편 가서 한번 보시면은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할 얘기들의 시작은 이것부터 갑니다. 예, 올드카 시대를 열다. 제목은 멋진데 열기는 개뿔. 예, 포니투입니다. 이 차죠. 올드카 시대를 열다라는 거창한 제목이지만은 요즘 흔히 얘기하는 표현으로는 썩차. 네, 썩차 맞습니다. 썩차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앞페이지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티비런 스페셜을 2년 동안 연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포니2를 왜 샀냐라는 얘기들을 사실은 제일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티비런 스페셜을 갖고선 앞바퀴 굴림으로 자연흡기 방식으로 튜닝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피스톤도 단조 피스톤으로 바꾸고 그래서 압축비 조절도 하고 뭐 기어비도 바꾸고 변속기 튜닝하고 뭐 서스펜션이 뭐니 다 했던 터라. 그러니까 앞바퀴 굴림 갖고 자연흡기로 할 수 있는 거는 끝까지 가봤다고 생각을 해서 후륜구동차를 그렇게 타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후륜구동차를 tas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12월호.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갖고 있었던 게 98년 12월서부터니까 98년 12월호에 그 기사를 내면서 그 기사가 그렇게 나갔죠. 네. 후륜구동차를 타고 싶다라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이메일이 많이 보급화되던 시절은 아니었으니 네. 독자 엽서
책에서 이렇게 쭉 찢어갖고서 써갖고 보내는 독재역서를 보내는데 온 거에는 무슨 차 타실 건가요? 에 대한 질문과 그때 당시에 236이죠. BMW M3. 네, 236. 예. M3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후륜구동의 스포츠카라고 하면은 그거가 거의 대세였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티베론을 타면서도 거지처럼 살았는데 그거겠냐고 되긴 하겠습니까, 많은. 근데 그러해서 후륜구동차를 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98년 말서부터 11월 달서부터 저희는 원래 월간제라는 거는 한 달을 먼저 네. 사니까 11월 달서부터 12월에 연재가 끝나면 뭘 살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찾다가 그때 당시에 한창 그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본부니 뭐니 해갖고 네. 오래된 차를 계속 타보자라는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행사 좀 다니고 보면서 의외로 포니1도 많았었고 그리고 아마도 제 기억에는 98년도에 그 포니 픽업, 포니2 픽업을 한번 시승을 한번 했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시승을 하면서 북악 스카이웨이를 달리는데 은근히 뒤에도 잘 날라가고 후륜구동차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포니2를 살까 그러고 있었던 때죠. 근데 뭐 그 TV런 스페셜 탈 때 그런 것도 했었지만 기사도 나왔었지만 결혼도 했었고 그리고 98년은 아닙니다만 99년 그렇죠. 98년에 결혼을 하고 99년도에는 한창 막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었던 시절이라 차가 좀 미묘했었어요. 이게 차가 작은 거죠, 사실은. 네. 그랬는데 여하튼 포니2를 샀죠. 예, 그래서 인생 최대 미친 짓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왜 그냥 일반적으로 좀 평범한 차 사지 왜 이걸 사가지고. 그래서 금방 얘기하셨던 대로 올드카 라이프 썩차의 시작이 됐죠. 네. 따지고 보면 이때 이후로 새 차를 제 이름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새 차요. 예. 새 차. 새로 사서 그러니까 새로 출고한 네. 차. 하나 있네요. 그 스파크 LPG는 네. 제가 네. 그거는 같이 새 차를 스파크, 샀는데 어쨌든 좋은 차를 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고차로 한번 넘어오면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게 됐던 이유가 얘 때문이었죠, 사실은. 이니셜 D. 네. 사실 그때 기사 연재하실 때에 저도 이제 그때는 그 반독자 현업 반 독자 반 그런 상태에서 기사를 접하고는 상당히 좀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좀 웃긴 좀 그런 느낌이 좀 그냥 대놓고 또라이라 그래요. 뭘씨 새삼스럽게 그러고 있어. 네. 예, 한편으로는 뭐 우리나라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포니2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좀 그 원래 이니셜 D에 나왔던 그렇죠. 86과 뭐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라든가 그런 게 비슷하기 때문에 뭐 네.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또 태생을 따지고 보면은 좀 그 괴리감이 좀 큰 차이잖아요. 크죠. 네. 예. 그러니까 이니셜 D에 나왔던 A86 같은 경우는 진짜 제대로 된 토요타에서 제대로 만들어낸 스포츠 쿠페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물론 저 시절에도 토요타에는 이제 수프라가 있었지만 네. 같은 동시대에 수프라가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보급돼 있는 걸로는 그러니까 낡은 차를 갖고 옛날에 낡은 차를 갖고 최신의 스포츠카를 물리친다. 라고 하는 그 쾌감이 꽤 있었던 데다가 예. 게다가 슈이치 시게노가 그러니까 이 원작자인 슈이치 시게노가 이니셜 D라는 만화에 굉장히 공을 들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문도 제대로 받았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만화적 상상력 같은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도랑타기 같은 경우도 네. 그것도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포니2를 타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차들을 하고 비교를 해봐도 어쩔 수 없어요. 20년, 10년 전, 15년 전의 메커니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경량의 후륜구동이라는 그거 하나만 갖고선 이제 딱 꽂혀 갖고선 했던 거죠. 여기 있는 이 포니2 사진이 가져와서 그러니까 12월 달에 갖고 와서 제가 처음으로 기사가 나갔을 때 거기에 실렸던 사진이고요. 이 차는 요렇게 이제 기사가 나갔었죠. 기사가 나가서 여기 뒷페이지가 되고 저 위에 우측 상단에 있는
예, 우측 상단에 있는 요 사진을 세 개를 보시면 사진 세 개를 보시면은 이게 나름 드리프트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코너 진입해서부터 오른쪽으로 꺾어서 뒷바퀴가 쭉 밀려나가는 거를 카운터 스티어링으로 잡아가는 사진인데 저거를 12월 달에 찍으면서 빙판길이었죠 거의. 회사 빙판길에서 찍어갖고 굉장히 멋있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파워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미끄러지는. 네, 그냥 미끄러지는 거죠 진짜. 그래서 이걸 사서 복원을 하고 튜닝을 했던 게 이니셜 D를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나갔었죠. 진짜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요거가 마지막으로 튜닝을 했을 때는 롤 케이지하고 버켓 시트도 넣고 네. 뭐 이렇게 스티어링 휠도 랠리 타입으로 돼서 이렇게 빠지는 것도 넣고 했었었는데 그래서 제대로 했었고 서스펜션 튜닝을 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부싱류들은 사실은 다 우레탄하고 레진으로 깎아서 넣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차체 보강도 용접하고 그다음에 방음 방진 다 하고 그다음에 엔진 쪽도 그 흔히 말하는 보링을 했었어요, 아예. 그래서 저 택시였었다가 LPG 택시였다가 개인 택시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부활차였었거든요. 예. 부활차로 들어와서 저도 1400cc라고 알고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피스톤을 구했다가 네. 막상 엔진을 뜯어 보니까 1500cc 스텔라 엔진이 올라가 있어서 그래서 다시 그 부품을 들고 그때만 해도 원효로에 이제 현대자동차 부품상하고 네. 정비센터가 있을 때니까 예. 거기 가서 다시 부품 찾아오고 바꿔오고 그래서 보링을 했었죠. 그래서 엔진하고 파워트레인하고 상태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체 상태도. 그래서 그렇게 튜닝을 제대로 했는데 이거를 목표로 삼았었거든요. 예. 그 특히 마리티니 리버티의 란치아 델타 HF 인테그랄레를 했었죠. 근데 이게 보면 이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해요. 특히 저 D필러 쪽, C필러 쪽 뒤에 내려가는 라인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오리지널 란치아 델타 같은 경우에도 주지아로 디자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당시 디자인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들이 많이 그 담겨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그 란차도 델타도 그랬었고 포니도 그랬었고 이 꺾여져 있는 D필러 디자인이 뭐 그때 당시 나왔던 골프도 마찬가지로 네. 굉장히 비슷한 류의 디자인들이었었기 때문에 얘처럼 칼라를 넣고 거기에다가 저 그 빨간색 파란색의 마르티니 예. 레이싱의 리버리를 넣으면 멋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있는 마지막 은색 사진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독자분이 찍어줘서 보냈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진이 좀 이렇게 전면부도 가려져 있는 게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버스 타고 지나가시다가 제 차가 서 있는 걸 보고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 버전이었었는데 이거는 아마 제가 회사 그만두고 나서 겨울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요거를 이제 2000년 6월 달에 큰애가 태어나는 시점에 제가 이직을 했었고 네. 그래서 이 연재가 2000년 1월호부터 8월호까지 나가는데 중간에 한 달 건너뛰고 7번이 나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직을 하는 시점에 5월 달인가 돼서 이직을 하는 시점에 이게 연재가 중단이 됐었죠. 근데 그때까지가 이제 도색이 끝난 상태고 네. 저 리버리를 적용 한 해 만에 그러던 때여서 저 상태대로 그대로 사실은 그 이후에는 좀 오래 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좀 이직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 한참 불었던 닷컴 열풍에 휩쓸려서 나갔다 왔죠. 콘텐츠 기획하러 나갔다 왔었습니다.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되게 인연이 깊은 차가 된 게 그러니까 2000년에 연재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20년 전이지 않습니까? 네. 2000년. 예. 그렇죠. 20년 전에 고등학생이었던 분들이 지금은 30대 중반 후반이에요. 그렇게 네. 보면 이거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2018년에 티코를 샀잖아요. 네. 티코를 이제 제가 프리랜서 되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서 티코를 샀는데 티코를 사고 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을 좀 찾아야 되니까 네. 저도 검색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네이버 쪽에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한 분이 이런 올드카들을 꽤 많이 타시는 거예요. 네. 티코도 갖고 있고 뭐 엑셀도 갖고 있고 그래서 아 이분 올드카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제가 쪽지를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이동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티코를 새로 샀다. 옛날 추억이 있어서 좀 샀다. 근데 복원하고 싶은데 혹시 부품 관련된 거에 대한 어디서 샀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진짜 그냥 뜬금없이 쪽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연락처를 알 수 있으면 좋겠다. 내 연락처 뭐다라고 보냈더니 답변이 왔는데 그분이 카비전 독자였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이니셜 D를 꿈꾸며가 연재될 당시에 카비전 독자셨고 심지어 고등학생이었었는데 언젠가 한번 자기 중학생인 사촌 동생이랑 같이 여의도에 있는 자동차 생활 사무실을 온 거예요. 네. 그래서 토요일 날인가 와서 오겠다고 전화를 하고 와서 나를 만났고 네. 나랑 같이 내 차에 시승도 했고 그랬었다는 얘기를 그 쪽지에서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제가 그때 너무 올드카 좋아해서 저도 지금 올드카 이렇게 타고 있는데 그 기자님이 자기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인연이란 게 참 재밌다고 네. 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우 세상 착하게 살아야지. 인생 착하게 살아야지. 이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연이 될지 모르는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좀 나쁜 예를 들자면 그때 그 분들이 온다고 했을 때 제가 바빠요 안 돼요. 그러고서 이렇게 퇴짜라도 놓고 막 그리고 와서 막 튕기고 그랬으면 이분들이 옳다구나 하고 당해봐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인연이 돼서 이제 그분 통해서 티코를 정비하는 부품도 어디서 구하는지도 알게 됐고 네. 그리고 동호회에서도 사실은 나가서 실제로 한번 만났었어요.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승환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올드카 좋아하시는 거 계속 열심히 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오른쪽 위에 올려놓은 요 사진 있잖아요. 요 사진도 그분 블로그 사진이에요. 그분 블로그에 이제 옛날 카비전에 연재됐던 기사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올린 사진들이 있는데 네. 그분이 그 카비전 페이지 사진을 찍어 갖고선 올려주신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올드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이걸 좋아하시는 거를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거가 저로서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 좋은 일이죠. 네. 그만큼 여러 가지 좀 시도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독자분들도 그런 특별한 그런 기사들을 보고 기억에 많이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미친 짓을 맞았어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포니투를 타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갔었죠. 그리고 나가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2001년 9월 달에 다시 자동차 생활로 복귀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포일 드라이브 앤 RV가 독립을 하면서 별도 잡지로 창간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기자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됐었죠. 이게 흔히 말하는 무슨 지 버릇 개 못 준다고 올드카를 한번 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2001년에 제가 복귀를 할 때는 둘째도 태어났거든요. 연년생으로.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얌전하게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포니투는 애가 둘이 되면서 너무 좁아갖고도 안 되니까 걔를 팔고 그때 당시에 이제 포텐샤 초기형 포텐샤 2.2의 수동을 사가지고 희귀 매물인. 희귀 매물이죠. 근데 네. 그거 희귀 매물이기도 했는데다가 그거 갖고서 이제 오디오 튜닝하고 뭐 그랬었죠. 그러니까 버릇 못 버린다니까요, 한번. 그래서 오디오 튜닝하고 이제 휠 바꾸고 그러고선 잘 탔는데 그거를 타고선 한참 다니고 있다가 얘를 만나게 되죠. 올드카 시대를 포니투가 열었으면 올드카 시대를 이어서 네. 랜드로버 시리즈 2A 88인치 스테이션 웨건을 만나게 됩니다. 얘입니다. 69년식 심지어 저보다 한 살 더 많아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는 2002년 정도에 사서 2006년 아마 가을 정도에 제가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얘는 진짜 우연한 기회에 만났던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본부에서 일을 하셨던 이민재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참 이렇게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돼서 저도 되게 안타까웠었는데 초기에 국내 올드카 보급이라든가 올드카 이렇게
그런 영화 쪽에 나가는 거라든가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셨었거든요. 그 지금도 참 선합니다. 되게 좋으신 분이었었고 차도 저랑 되게 인연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제가 사륜 쪽으로 가 있으니까 SUV 쪽에 가 있으니까 그 SUV 올드카가 하나 나왔다. 혹시 한번 볼 생각이 있느냐. 네. 그래서 갔죠. 그래서 가보니까 이 차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랜드로버가. 근데 저는 그때 가가지고 사실은 올드카를 사서 복원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왜냐면 애가 둘이 되는데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정신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구경하러 갔었던 거예요. 취재거리가 있겠나? 이것도 시승기를 한번 찍어볼까? 그러고 갔는데 차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오일이 그냥 오일이 그냥 머플러를 뿜어 나올 정도였었고 그리고 차 겉에도 다 썩어 있고 그냥 진짜 기본적으로 움직이기만 하는 수준이었었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썩차. 네, 진짜 썩차였었어요. 그런 상태였군요. 그랬는데 그 차주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차들은 하다 보면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얼마 정도 생각하시느냐 이런 거는 혹시 판매할 생각이 있으시면 복원하실 거냐 물어보고 복원할 생각은 없고 팔려고 한다. 얼마 정도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한 500만 원 정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유 500만 원이구나. 아우 저거 근데 쟤는 갖고 와서 살리려면 진짜 아우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고 그 생각만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제 거 포텐셜을 그때 타고 갔던 차를 딱 보시더니 저거는 얼마 정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포텐셜 그거 시세가 한 5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예. 500만 원 정도 한다 이것도. 근데 얘는 뭐 튜닝도 돼 있고 오디오도 돼 있고 그래갖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받아야 되지 않겠냐. 휠도 17인치인데. 그랬더니 아 그러냐. 바꿀 생각 없느냐. 오디오 내리고 네. 좋은 것들 다 웬만 뺄 수 있는 거 다 빼고 기본 사양으로 딱 돌려갖고 휠 타이어만 껴있는 상태로 넘겨라.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솔깃했죠. 갑자기 그래서 그 급진전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됐군요. 그래서 포텐셜은 사실은 가족들 같이 타는 차로도 있었기 때문에 얘를 갖고 오면은 답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쓰는 용도로 프라이드를 5도어를 흰색을 수동으로 하나 사고 네. 그 조건으로 얘를 바꿔온 거죠. 그래서 이거 갖고 와서 처음에 했었던 거가 영국 자동차 박물관에 연락을 해서 요거를 받은 거죠. 이게 그 브리티시 지금은 브리티시 모터 뮤지엄으로 돼 있고 브리티시 헤리티지 트러스트가 있어요. 모터 헤리티지 모터 트러스트가 있어서 그 재단에서 사실은 영국은 클래식카를 다 관리를 합니다. 예. 특히 이제 그 90년대 이전에 있었던 생산 기록을 다 얘네가 이관을 받아서 얘네들이 다 생산 기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 다른 페이지에 가서 한번 이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그 브리티시 모터 뮤지엄의 그 홈페이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헤리티지 서티피케이트라고 해서 인증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의 그 차대 번호하고 이름하고 현재 주소지나 그런 것들을 보내면 이런 식으로 헤리티지 서티피케이트를 보내줘요. 네. 그럼 이게 뭐 메이커가 어디고 그 제작 셰시 번호가 뭐고 엔진 넘버가 어떻게 되고 바디 타입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게 스펙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제일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생산 연도하고 이렇게 굴러나온 시기 네. 출고 시기하고 출고될 때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어디냐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받았느냐 오더 넘버하고 산 사람이 죄송합니다 구매자가 누구냐까지가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정보였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차를 받아와서 색시 번호를 찾아갖고 그걸 갖고서 여기다가 이제 추구진을 해서 보내보니까 상태가 어땠냐면 이 인증서를 받아서 보니까 차가 만들어지고선 한국으로 보내진 거예요. 다이렉트로 한국으로. 근데 제가 받아왔을 때는 처음에는 디젤 엔진이었었거든요. 제가 차를 샀을 때는. 네. 근데 스펙상으로 보면은 가솔린 엔진이었고. 그래서 영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왔는데 무슨 영국인 이름으로 돼 있는 상태로 네. 딜리버리 데스티네이션이 코리아로 돼 있는 거예요. 사우스 코리아로.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보고 나서 아니 그때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샀다고?
그리고 이제 자료를 막 뒤지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랬더니 이게 69년도, 68년도, 70년도까지 해갖고 요 시리즈 2A 버전들이 꽤 많이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때 예. 당시에. 왜 돌아다녔나 했더니, 그러니까 이름에서 결국은 단서를 찾았어요. 그 영국인 이름을 갖고선 예. 대사관에도 물어보고 여기저기 물어보다 보니까 그분이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셨던 성공회 신부셨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2차도 성공회에서 그 선교 활동을 위해서 국내에 들어왔던 거죠. 예. 근데 그게 들어왔다가 이제 이거는 나중에 엔진을 복원하면서 알게 된 일인데 그 들어와서는 처음에는 가솔린 엔진으로 다니다가 네. 70년대 이제 오일 쇼크가 터지고 나니까 네. 그거를 디젤로 개조를 한 거예요. 그 시절에요. 그 시절에. 근데 재밌었던 거는 이때 당시만 해도 랜드로버들이 그러니까 블록을 같이 쓰고 네. 가솔린 엔진하고 디젤 엔진하고 배기량이 똑같았어요. 같은 싱글 캐퍼시티를 사용을 하면서 네. 헤드 쪽 다르고 피스톤 다르고 크랭크 다르고 음흠. 그다음에 이제 그 점화 플로우가 들어가는 위치에 인젝터가 꽂히는데 예. 그 디스트리뷰터 있잖아요. 네. 디스트리뷰터가 그 인젝션 펌프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만 바꾸면 그대로 가솔린이 디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개조가 많았었다는 얘기를 네. 그때 성산동에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만 성산동에 있는 무슨 보링이라는 네. 공장에서 그때만은 2000년대에 나이가 예순이 넘으셔 70 가까이 되신 분이 자기 꼬마 시절에 이런 랜드로버가 들어와서 복원한 적이 있었다. 네. 이제 그 얘기를 거기서 처음 들은 거죠. 그래서 그때 아마 디젤로 바꾼 것들이 있었다. 네. 얘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80년대죠. 그때 주변 그러니까 살던 동네 부근에 이 시리즈 랜드로버가 몇 대가 있었거든요. 그 차들의 그 동네 분들이 타시던 차니까 이쪽 저쪽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식으로 들어왔던 차들이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들여와서 타시다가 이제 매각을 하셔서 이제 우리나라 분들 타시는 그런 차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그러니까 올드카라는 거를 갖게 되면 이게 단순히 옛날 디자인의 예쁜 차를 갖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역사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헤리티지 그 뮤지엄의 이 그 인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국 차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90년대 이전 차라고 하면 한번 해보실 만해요. 한번 해보실 만해요. 그리고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내 차가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는지를 쭉 찾아갈 수도 있고 오리지널 스펙이 뭔지도 알 수 있어요. 원래 칼라까지도 나오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복원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얘를 갖고선 이제 복원을 제대로 해서 시작을 했죠. 이 사진이 어떻게 보면은 갖고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초기 상태가 거의 유지가 됐을 때 사진인데 그나마 이 사진도 보면은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만 아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이게 얘를 갖고선 사실은 제대로 올드카 리스토어를 배운 거나 다름없었죠. 네. 그 앞에 탔던 포니토 같은 경우 이제 국내에서 하면서 얘를 그러니까 뿌리부터 찾아가는 거는 없었기 때문에 네. 앞에 있었던 거는 그냥 이제 아름아름으로 정말로 이 차가 어땠다 그랬다는 거를 이렇게 소문으로 듣고선 했었었는데 시리즈 랜드로버는 사실은 제대로 올드카 리스토어 복원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간 거나 다름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왔을 때 상태가 이랬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게 거의 오리지널 상태이기는 해도 타이어는 제가 바꿨었거든요. 네. 타이어가 이게 그 타이탄의 앞 타이어예요. 이게 휠이 이름이 심지어 16인치짜리고 네. 16인치에다가 7.5 곱하기 0.0이니까 6.5니까 6.5인치 폭에 7.5인치짜리니까 뭐 어쨌든 그 편평비는 100이고 네. 그랬었죠. 타이탄에 끼우는 윈터 타이어 앞 타이어가 이거랑 딱 맞더라고요 사이즈가. 네. 그래서 이거는 타이어만 바꾼 상태로
서 있었고요. 여기 지금 이 사진의 배경이 되는 데가 어디냐면 그 여의도 IFC몰 있는데요. 네네. 그 옛날에 자동차 생활에 있었던 63빌 그저 율촌 빌딩의 바로 건너편이니까 네. 지금은 IFC몰이 들어와서 있는 자리에 있던 그 돔하고 안보돔이라고 했었던 예. 거 저기하고 그 앞에 있던 공영주차장이죠. 저기 앞에다 항상 세워놓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리스토어를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데가 영국 시리즈 2 클럽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뒤적 해갖고 시리즈 2 클럽을 찾았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장문의 이메일을 썼죠. 그야말로 안녕하냐, 나 한국에 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근데 내가 한국에서 이런 차를 찾았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복원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아무것도 없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매일 이메일을 보냈더니 사실은 난리가 났었어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이 차가 있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있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다가 이걸 갖게 됐냐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뒤에 백 얘기들을 쭉 해주고 네. 이 사람들이 그 세시 번호를 찾는 방법서부터 어디에 네. 세시 번호가 있다.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대시보드에 붙어 있는 플레이트에 찍혀 있는 것도 있는데 네. 차대도 그 사다리꼴 프레임에도 찍혀 있으니까 네. 거기에 어디에 있는 건지를 찾아봐라.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 모든 거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 기초서부터 시작해서 그럼 그걸 받았으면은 차의 상태들을 확인을 해보는 거는 이러이러한 거를 하면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부품 상들은 이러이러한 데들이 있다. 네. 인터내셔널 발송하는 애들이 이런 애다. 각각 군데마다 판매하는 애들이 성향이 어떻고 뭐가 어떻다. 까지를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 이 제가 그때 프린트를 했었는데 A4 기준으로 4장짜리인가가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그때 당시만 해도 영국 이런 그 시리즈 2 클럽들은 분과가 나뉘거든요.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리 예. 그 수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이벤트 매니저가 있고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 각각의 담당들 중에 테크니컬 담당하는 사람이 그런 내용들을 쭉 써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제 거 가솔린이 디젤로 바뀌었다는 것도 아 그게 이러이러해서 된 거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쪽에서 정보가 왔던 거죠. 그래서 이쪽 사람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가 그릴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요런 그러니까 요렇게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지금은. 예. 이게 사실은 보면은 시리즈 3 그릴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리즈 2가 있고 시리즈 3가 있는데 네. 시리즈 3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현행 디펜더의 바로 전 예. 모델이 되는 그 시리즈 3 그릴인 거예요. 몰랐죠. 그랬더니 그쪽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아 이게 플라스틱 그릴인데 네. 플라스틱인데 시리즈 2는 원래는 철방이다. 예. 철망 그릴이다. 네. 그러면서 동호회에서 공동구매도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그릴이랑 똑같이 만든 걸로. 예. 그래서 그걸로 바꿨죠 나중에. 그래서 얘네들한테 도움을 받고 그러면 책을 뭘 사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헤인즈. 네. 영국 헤인즈의 파츠 카탈로그하고 정비 매뉴얼을 받아서 일단 그거부터 사라. 네. 그거부터 사서 산 다음에 정비할 곳하고 부품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문하고 수리를 해라. 는 식의 그 리스토레이션에 대한 어떤 베이직 프로시저 그거를 제대로 배웠죠. 사실은. 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줬네요. 예. 그래서 그거대로 진행되는 과정은 봤잖아요. 예. 저도 물론 저 옆에서 봤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한 민폐였었습니다. 이게 부품들을 주문하면 물론 뭐 뒤쪽에 가면 이제 부품들 어떤 거 주문했는지도 나오긴 하는데 네. 복도에다가 쌓아놨었거든요. 그거를. 근데 부품들이 온 게 작은 부품들이 아니에요. 네. 이게 제가 외관에 큰 부품들도 몇 개 시킨 것도 있었고 하다못해 쿼터 세시도 시켜서 4분의 1짜리 세시도 시켜서 오고 그래갖고 그거 복도에다 쌓아두면은 맨날 그 관리팀에서 지나다니면서 혹은 선배 기자들이 시작하면서 동시 저거 언제 치울 거야? 아니 왜 우리는 출판사지 정비하서 회사가 아니야? 맨날 그랬었죠. 네. 아무튼 그래서 얘네 갖고 이제 복원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보냈었죠. 요게 처음 오자마자 찍었던 차들 사진이라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낡았었어요. 도장면 벗겨진 거는 당연한 거였고 차체 문짝 틀어지고 네. 다행히도 유리가 깨진 거는 없었고 예.
그리고 앞뒷면에 뭐 없었고 얘가 사실은 뒤쪽에 원래 스페어 타이어가 붙어야 되는데 그것도 고정하는 부위가 틀어져 있어갖고는 예. 저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얘를 갖고선 중간중간에 복원하면서 근데 사실은 얘를 갖고선 오프로드를 가보죠. 이런 식으로. 이때가 아마 서스펜션 튜닝만 딱 했을 때였을 거예요. 네. 이 사진이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그릴이 다르죠. 요 왼쪽에 있는 얘하고 네. 요거에는 요 그릴하고가 다르죠 지금. 네. 이게 오리지널 그릴인 거예요. 철망 그릴. 네, 철망 그릴을 이거를 거기 시리즈 2A 클럽에서 공동 구매한 거를 받아갖고 그래서 끼웠던 거고. 그리고 요거 보면은 그릴 안쪽이 황토색이지 않습니까? 네. 어디 갔냐? 네, 가운데 여기 부분이 황토색이잖아요. 네. 저거 라지에타 막아놓은 거죠. 네. 겨울이라. 겨울이라.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영종도에 있는 스카이 70이 네. 그 골프장이 있던 동네예요. 그때 한참 공사하던 때라 아마도 여기가 그 서쪽 코스인가 그럴 텐데 네. 그래서 이게 영종도를 다리를 넘어가가지고 저 뒤에 빨간색 차 코란도도 하나 보입니다만 이쪽으로 오프로드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비비고 지지고 했던 때죠. 저 상태대로 갔는데 33인치 오프로드 타이어 튜닝한 코란도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다들 깜짝깜짝 놀랐었어요. 네. 야, 이게 이 올드카가 기름 품품 뿜으면서 저러고 간다고? 대단히들 놀랐었던 때가 있었죠. 예. 근데 여하튼 그래서 항상 이런 거 할 때 이제 견인 서비스 막 시작하던 때라 저는 최대한도로 연장해 놓고 언제 어디서나 퍼질 수 있다는 걸 상상해 두고서 했었죠. 그래서 복원하는 과정에 요거는 이제 도색하면서 도색하는 과정이죠. 아우 도색도 할 얘기 많습니다 이거. 얘도 껍질도 알루미늄 바디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알루미늄 바디 왜 알루미늄 썼는지는 아시죠? 철을 못 써서 처음에는 알루미늄을 썼었죠. 그렇죠. 영국의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네. 원래 랜드로버라는 회사 시리즈 1이 처음 만들었던 게 48년이니까 예. 48년 하면 암스테르담 모터쇼인가에 처음 네. 나왔었죠. 예. 그게 철이 없어서 비행기 껍질 만들던 알루미늄 갖고선 네. 궁여지책으로 사실은 했던 거가 그렇죠.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는 전통처럼 이야기가 되는 건데 여하튼 이게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저때 그러니까 70년대, 60년대, 50년대만 해도 알루미늄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려면 그 표면 처리하는 게 지금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시멘트 퍼티, 네. 세멘 바다라고 하는 거를 발랐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연탄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세라믹 재질로 돼 있어서 네. 세라믹하고 그 본드를 섞은 재질로 그거를 표면에다가 알루미늄 철판 위에다가 산화되기 전에 네. 거기다가 발라놓고 그래서, 걔 표면을 그라인딩을 한 다음에 그 위에 도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도색 사진을 특별하게 집어넣어놨냐면 저걸 도색을 하자고 여러 군데다가 부탁을 해본 거예요.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갖고 와 보세요라고 하고선 차를 딱 보여주는 순간 와 이거는 까내는 것도 일인데요. 기존에 있던 것들이 진짜로 이렇게 시멘트가 발려있는 상태에 그 위에 도장이 돼 있으니까 네. 얘를 벗겨내는 것만 일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태의 그런 도장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보고 나서 이렇게 도장면을 이렇게 들춰 보는데 진짜 이렇게 이렇게 세멘 덩어리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를 보더니 이거 안 되겠다고 안 되겠다. 이거 작업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정말 사정사정해 가서 한 군데를 잡아갖고 껍질을 벗기는 데만 이틀이 걸렸죠. 저도 가끔 가서 그라인더 들고서 밀어내고 먼지 잔뜩 먹고 티내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결국은 복원을 한 다음에 복원해서 살려냈죠. 짜잔, 짜잔, 짜잔. 멋집니다, 진짜. 예. 그래서 이건 정말 그 모든 부품을 다 거의 영국서 갖고 오다시피 했던 거라 지금 여기에서도 보입니다만 예, 전면부의 라이트 깔끔해진 거 하며 네. 라이트 다 바꿨죠. 그다음에 테일 램프니 이런 거 다 바꿨죠. 그리고 이 뒤쪽에 달리는 이 스페어 타이어도 힌지 이렇게 걸어갖고 네. 힌지 걸어갖고는 하는 방식으로 바꿨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뒷부분에 이 뒷 범퍼 부분 여기가 까맣지 않습니까? 네. 까맣게 까맣게 보이는 이유가 저 부분이 완전히 다 통짜라서 그래요. 통으로 새 거를 갈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저기가 물이 굉장히 많이 튀어갖고는 사실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녹이 제일 많이 쓰는 예.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그 시리즈 2 클럽에서도 차를 랜드로버 이 시리즈 2A를 보러 갈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뒷부분을 보라고. 부식 상태를. 네, 부식 상태를 거기를 보고 그다음에 앞쪽에 앞 범퍼랑 연결되는 그 스프링 아이 쪽. 네. 그쪽에 부식 상태를 보라고. 그 두 개가 가장 핵심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다 시켜 갖고선 잘라내고 용접하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게 이 컬러도 사실은 오리지널 컬러예요. 네. 그 아까 그 인증서에 나와 있었던 오리지널 컬러대로 해서 그대로 찍어냈던 거고요. 그래서 도색하고 외장재 바꾼 것도 그랬고 하다못해 이 그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이 머드가드. 네. 머드가드도 랜드로버 마크가 딱 박혀 있는 정품을 갖고 와서 했죠. 미친 짓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저런 걸 굳이 왜? 저런 걸 굳이 왜 그러니까. 아우 정말. 아주 뭐 시간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거라는 거는 그냥 봐도 짐작이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이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는 게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돈을 마련할 시간을 그렇죠. 버는 돈을 거죠. 마련할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어요. 이 차가 복원이 되는 과정이 길었기 때문에 이 차를 어떤 가정 용도로 쓰거나 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 완벽한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네.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얘가 이제 수리가 좀 끝난 다음에는 어느 잡지 패션 매거진에서 화보 촬영하는데 좀 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네. 한번 가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네. 가족들이랑 같이 우르 갔었는데 화성의 어섬까지는 갈 때는 지발로 굴러갔어요. 거기서 퍼진 거예요. 예. 미션이 엉켜갖고 그래서 거기서 견인을 해갖고선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견인차 로더 트럭 앞자리에 온 식구가 저하고 온 식구가 애들 둘까지 포함해서 다 타고선 올라와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죠. 네. 아무튼 그래서 복원을 했는데 이게 제가 차 이름을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시리즈 2A의 88인치 스테이션 외건이잖아요. 네. 이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랜드로버에서 나오는 시리즈 1, 2, 시리즈 3 그게 디펜더로 이어졌고 네. 그리고 원래 랜드로버라는 차 이름하고 브랜드 이름이 똑같은 시기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모델이 물론 이제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물론 1970년에 레인지로버가 레인지로버. 나오긴 했었는데 레인지로버는 이름을 따로 갖고 있었던 거고 네. 얘만 있었는데 디스커버리가 나오는 시점에 사실은 얘도 이름을 바꿔야 돼서 네. 그래서 디펜더가 됐던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 시리즈 1이 있었고 처음에 만들었던 그 1세대 모델 있고 시리즈 2가 있었는데 시리즈 2에서 2A로 바뀌었던 거가 모델 체인지 변화가 되게 컸었어요. 네. 엔진도 그렇고 내부 장대도 그렇고 구동 계통도 많이 바뀌었던 거라 네. 그게 컸고 88인치는 뭐냐면 휠 베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에 한번 그 디펜더 얘기할 때 지금 예, 예. 디펜더가 모델이 90하고 110이 있고 130이 지금 있나요? 130은 330은 지금은 안 했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다 휠 베이스 길이를 원래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인치 단위. 예, 인치 단위의 휠 베이스 길이를 얘기하는 거라 얘가 88인치의 바디 형태가 스테이션 외건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110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88인치하고 109인치였었죠. 네. 110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디펜더 90하고 디펜더 110이 되고 예. 그다음에 더 긴 버전으로 130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는 거예요. 휠 베이스에 따라서. 근데 얘는 굉장히 고급형 버전입니다. 사실은 스테이션 네. 외건은. 왜냐하면 뒤에 사람이 탄다고 하더 요거 7인승이고요. 네. 사람이 탄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천으로 된 그거만 씌우고 태우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지. 네. 이렇게 철판이 들어가는 경우도 드물었고요. 그다음에 철판이 들어가면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지붕을 자세히 보시면은 두 겹이에요. 네. 네. 위에 요 위쪽에 있는 여기 한 겹이 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 지붕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트로피칼 루프예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차에 지붕이 있는 거에 바깥쪽에다가 한 층을 더해서 네. 열대 지방에서 얘가 햇볕을 받아도 열이 거기에 머물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열대 지방용 특별 옵션이 들어가 있는 트로피칼 루프인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랜드로버에서는 다 사라졌습니다만 이 오른쪽 뒤쪽에 있는 이 위에 붙는 덧창이 있죠. 네. 흔히 말하는 알파인 윈도우라고 하는 거. 예. 예. 이게 알파인 윈도우의 목적은 기본은 그거였었어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길을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할 때 네. 그때
이 뒤쪽 아래 혹은 뒤쪽 위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려면 거기가 안 보이니까 예. 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산길에서 시야를 넓게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알파 윈도우거든요. 예. 물론 저거는 디스커버리 제가 알기로는 2까지 있었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 3에서부터는 저게 이제 계단 형태로 네. 된 루프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로만 지금도 남아 있죠. 그렇죠. 그런 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지금도 있으면 되게 독특했을 텐데. 아무튼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뭐 파노라마 루프니 그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원조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차가 88인치 스테이션 웨건이라는 거가 되게 고급 버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네. 당시 기준으로 봐도. 예? 그래서 얘도 오프로드 성능이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이게 흔히 말하는 이런 SUV들을 보면 이제 휠트래블이라고 해서 바퀴가 상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리를 얘기를 하는데 네. 요 사진하고를 보시면 뒷바퀴 쪽의 움직임이 이게 바퀴가 꽤 높은 건데도 불구하고 안으로 많이 들어가고 바깥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만큼을 움직이면서 타이어가 접지력을 찾는 거거든요. 네. 그야말로. 그래서 이게 스프링의 움직임이나 그런 것도 되게 괜찮았었고 이거가 여기 있는 거 제가 이제 바꾼 스프링들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걸 갖고 왔는데 여기 있는 요거가 프로컴프라는 제가 알기로는 호주 회사일 거예요. 네. 프로컴프라는 데서 나오는 오프로드용 2인치가 더 연장돼 있는 튜닝용이 있고요. 이게 시리즈 2A 전용이에요. 네. 그리고 스프링도 판 스프링도 지금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이쪽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2장짜리예요. 여기 앞바퀴 쪽인데 네. 앞바퀴에는 2장, 뒷바퀴에는 3장이 들어가요. 근데 네. 원래 오리지널은 일립티컬이라고 그래서 일립티컬이어서 여러 장이 겹쳐 있는 네. 앞쪽이 5장, 뒤에가 7장인가 그랬었어요. 그거를 파라볼릭 라인으로 되어 있는 튜닝 스프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로 바꾸면 저게 휠 트래블도 길어지고 네. 승차감도 좋아지는 방식인 거예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네, 훨씬 더 유연하게 움직이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69년식인데 그런 거에 대한 튜닝 부품이 지금도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은 해외에서는 뭐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랜드로버는 생산된 차의 뭐 몇십 프로 이상이 아직도 굴러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나오는 디펜더가 사실은 너무 팬시한 SUV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가 원래 디펜더의 원조격인 시리즈 랜드로버는 워킹호스로서의 역할을 그렇죠.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농장에서 쓰고 네. 사람들 태우고 다니고 그런 용도였던 거라 이런 튜닝 용품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바닥 같은 경우도 오프로드를 갈 수 있게 가운데 보강 빔이 들어가 있는 거나 있었고 요거 사진 왜 넣었냐면 아까 제가 거기 그 가다가 화성 가서 퍼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퍼진 거 실어 와가지고 여기 가운데 반짝반짝 하는 게 새 변속기예요. 변속기 새 거 사가지고선 영국에서 부품 주문해서 했거든요. 이게 제가 아마 이 차를 고치게 된 마지막 버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완벽한 상태로 고쳤었죠. 근데 여하튼 제가 이 차를 탔을 땐 최고 속도는 한 80km, 90km 정도 나오고 물론 당연히 4단이고 네. 오프로드에서의 성능이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은 이거는 뭐 유로 5도 아니고 뭐 유로 3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지금은 5등급? 5등급이 뭐예요? 못 다니죠 수도권. 못 다니죠. 그러니까 네. 수도권은 지금 못 다니는 상태라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기는 해요. 네. 여하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스펜션 쪽 부품들 다 바꿔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앞 서스펜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라볼릭 파라볼릭. 예. 2장짜리가 들어가 있고 여기 빨간색으로 녹슬어 있는 거는 그 스웨이바 국내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길이도 맞춰갖고.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뒤쪽에 이 쿼터 셋이 전체를 새 걸로 다 바꿨고 이 머플러 이거 머드가드 순정품에다가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요 구멍 뭘까요? PTO 구멍인가요? 예, PTO 구멍이에요. 네. 파워 테이크 오프. 그래서 이게 요 구멍으로 해서 안쪽을 쭉 보면 트랜스퍼 케이스에 PTO 라인을 연결할 수 있게 그 네. 돌아가는 라인이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선도 얘만 갖고서는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워킹호스가 맞아요.
탈곡기도 돌리고. 예, 네. 양수기도 돌리고 예.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고급차였던 거는 이거예요. 조수석 앞에 그러니까 오른쪽 승객석에 달려 있는 발판. 저거 그러니까 이 차가 그랬던 거죠. 평소에는 앞에서 보였던 것처럼 양수기도 돌리고 네. 탈곡기도 돌리고 그러면서 평소에는 농장에서 쓰다가 네. 일요일이 되면은 교회를 가야 되니까 네. 교회를 가기 위해서 가족분들이 탈 때는 그 어머님 이렇게 치렁치렁한 치마 입으신 거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우아하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판이 달리는 거. 심지어 접이식이에요, 저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위트가 있고 재미가 있는 거죠. 옛날 차를 타게 되면. 그렇죠. 그 시절의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할 얘기는 겁나게 많은데요. 인테리어 사진 보시면 선풍입니다. 네. 당연히 에어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커요. 클 수밖에 없죠. 파워 스티어링이라는 건 파워라는 거는 없으니까 얘는 진짜로 파워로 조작되는 건 없으니까 파워는 홀스 파워 말고는. 그래서 스티어링 휠이 진짜 이만하고요. 심지어 림이 얇아요, 굉장히. 네. 그래서 얇은 림을 이렇게 돌리는 맛이 사실은 있어요. 굉장히 돌리는 맛이 있고 여기 요 사진에서 좀 재밌는 거는 전면부에 보면 이제 여기하고 요 부분하고 요쪽 부분하고 레버가 있잖아요. 네. 요 레버가 땡기에서 밀면 앞부분에 유리창 밑에 있는 데가 창이 이렇게 열리죠. 네. 그래서 정면에서 달리면서 바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목적으로도 쓰였던 거고요. 나름 그래도 히타는 있어서 그럭저럭 했던 거고요. 이게 시리즈 2A하고 시리즈 3의 차이점은 우리만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요 센터에 있는 계기판이 요 운전석 앞으로 옮겨가면 네. 그러면 그게 시리즈 3가 됐었습니다. 네. 거의 차이가 없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기어 레버 주변인데 운전하기가 미묘하죠. 왜냐하면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요거가 메인 기어 네. 1, 2, 3, 4, 5, 1, 2, 3, 4단과 후진 기어를 바꾸는 거고 요거가 그거 주차 브레이크. 네. 근데 주차 브레이크도 사실은 지금처럼 휠에 있는 브레이크를 잠그는 게 아니라 그 트랜스퍼 케이스 바로 뒤에 네. 엑셀 브레이크예요. 예. 엑셀 브레이크. 그래서 저게 되게 신기했던 거가 제동력은 훨씬 좋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오프로드나 그런 데에서는 두 바퀴가 떠 있거나 하는 상태가 되면 네. 이거를 당겨서 엑셀을 잠궈봤자 네. 바퀴가 트랜스퍼가 앞뒤가 돌아가 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멈춰요. 그래서 저거가 엑셀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비포장도로에서 세우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기어를 넣고 세우라는 네, 것도 그 이 드라이빙 그 가이드에 있어요. 예. 아예. 구조적으로 커버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라고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노란색이 뭐였더라? 노란색이 아마 투휠 드라이브, 포휠 드라이브 전환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요 노란색이 그 하이로우. 네. 하이와 로우 제어하는 거고 빨간색이 투휠 드라이브, 포휠 드라이브 전환이에요. 그래서 이게 2륜, 4륜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네. 하이, 로우를 선택을 하는데 그게 뭐 요즘처럼 그거를 뭐 이렇게 스위치도 아니고 네. 뭐 레버를 당기는 것도 아니라 두 개의 레버를 누르고 네. 붙이면서 했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 기계식으로. 네, 완전 조합을 기계식으로 해서 하는 써먹어야 되는 그런 구조였군요. 그래서 차 타면은 일단 사람들이 차 타봐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타보세요라고 하거든요. 문제는 시동도 못 걸어요. 왜냐하면 얘가 여기 이제 시동 키가 있는데 네. 여기 시동 키 버튼이 있는데 시동 키 버튼도 키를 꽂고 왼쪽으로 돌려서 예열을 하고 디젤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서 크랭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모르면 크랭킹을 해봤자 왼쪽으로 돌리면 반응이 아무것도 없고 네. 오른쪽으로 돌려서 크랭킹을 해봤자 시동이 안 걸리는 상황인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기어 넣는 것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어떤 거로 시작해요? 이제 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를 태워줘도 재밌었어요. 사실은 사람들 같이 타고 다녀도.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로피칼 루프로 이어지는 실내의 그 환풍구죠. 그래서 여름에는 어차피 에어컨이 없으니까 앞쪽을 열어놓고 위쪽에 있는 환풍구를 열어서 네. 위로 환기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견디는 거죠, 뭐 그냥. 예.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위쪽을 열어놓으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운 공기가 빠지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7인승이어서 뒷좌석 쪽은 이렇게 앞자리에 3명이 앉고 뒷자리에는 이렇게 2명씩 마주보고 앉을 수 있게 돼 있고 저 의자가 심지어 접혀요. 네. 네. 엉덩이 쪽 그 쿠션 쪽이 접혀 올라가서 네. 딱 붙여갖고서는 갈 수 있기 때문에 꽤나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차인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차 갖고선 참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갖고서는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는 제가 이제 크라이슬러 코리아 다니던 시절에 거의 마지막으로 찍었던 사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릴이 잘 보이는데 요게 시리즈 2A 그릴이고 요 가운데 있는 요 황동색으로 딱 돼 있는 게 시리즈 2A 클럽 마크예요. 네. 굉장히 이게 하고 뭐랄까요, 이렇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마크였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크라이슬러 코리아에 있으면서 지프 컴패스, 저 옆에 있던 까만색 컴패스가 그때 이제 회사에서 타고 다녔던 차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집 브랜드에서 일을 하면서 랜드로버 차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랜드로버 코리아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네. 사실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리즈 2A 88인치 이거는 지금은 저기 다른 데로 시집 가서 아직 살아 있는 거를 보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에 한번 그 TV런 스페셜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내가 타던 차가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올라오면 되게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 것 얘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딱 보면 알죠. 사실은 칼라니 뭐니 그런 거 보면 딱 아니까. 그래서 올라와 있는 거를 보고 아 그래도 아직 잘 살아 있구나 하는 거를 확인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으로 즐거운 부분이기도 하죠. 네. 얘를 다시 갖고 싶냐고 물어보면 차라리 제가 나이가 더 들어서 갖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할 것 같아요. 네. 나이가 아예 더 들어서. 그래서 근데 그때 되면은 69년식 말고 물론 이 차면 좋은데 이 차 말고 70년식으로 저랑 나이 동갑인 걸로 네. 하나 갖고 와서 그 차 정도면은 진짜 죽을 때까지 같이 갖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이게 거의 핵심 부분적인 얘기고 이 네.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회사에서 탔던 차들이라든가 뭐 에피소드에 대한 얘기들이 많고 이제 모터사이클 얘기가 하나 더 남았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떠들다 보니까 시간 엄청 나갔네. 앞으로 나올 차들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제가 아는 차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네. 또 제가 모르는 것들도 있을 테니까 예. 뭐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또 재미있는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많이 이런 또라이도 있다는 거 알려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튼 오시면은 재밌는 옛날 얘기 들으러 온다고 생각하시고요. 자주 뵙고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를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자교방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